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바로 제가 에드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바로 시작을 에드빌의 세 번째 종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에드빌의 마지막 종류예요. 사실은 좀 더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을 거라고는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세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드빌 PM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똑같은 에드빌인데 뒤에 PM이 붙은 겁니다. AM, PM 여러분 뭔지 아시죠? AM은 오전, PM은 오후란 뜻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PM이 뭘 뜻하는 걸까? 밤에 먹으란 뜻인가? 맞습니다. 졸린다는 뜻이죠. 잠이 온다는 소리예요. 그 그림도 그렇게 이제 좀 달 모양 그려져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독특한 것 때문이에요. 에드빌에 더해서 뭐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이펜하이드라민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주로 알러지에 먹는 약이에요. 알러지에 먹는 건데 이 약의 부작용 자체가 바로 졸음입니다. 잠이 와요. 이 중중신경계 뇌 기능을 다운시켜서 졸음이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로 알러지 약을 먹으면 주로 이 다이펜하이드라민의 1세대 계열의 알러지 약을 먹으면 졸음 운전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약 먹고 바로 운전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꼭 의사가 얘기하곤 합니다. 아니면 밤에 먹으라고 그래요. 왜? 오히려 이건 좋으면 되잖아요. 잠도 오니까 밤에 숙면 취하라고 더 좋은 거죠. 근데 제약회사들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다이펜하이드라민의 약을 하나 개발하면 항상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이 머리 좋은 제약회사 사람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이 약을 그럼 역으로 역발상을 해서 또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구나. 그게 뭘까요? 수면제. 자,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수면제, 바로 다이펜하이드라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국에 아무 때나 가시면 수면제, 그러니까 sleep aid 칸에 가시면 잠이 안 온다 하면 꼭 이 약이 있습니다. 그게 잠 잘 오게 한다고 딱 선전해서 보면 뒤에 라벨을 보십시오. 레이블 보시면 거기 뭐가 들어있냐? 다이펜하이드라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에드빌 이거 PM에는 아마 제가 틀리지 않다면 38mg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뭐 큰 용량이 아니거든요. 근데 작은 용량이지만 이게 쓰이면 주로 그것도 밤에 먹으면 좀 졸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해열 진통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쉬어야 되잖아요. 쉬려면 잠을 자야 됩니다. 잠에서 인간은 회복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열이 있으면 또 자야지 열이 떨어져요. 그렇죠? 뇌가 계속 깨어있으면 계속 일을 하고 뜨거워지잖아요.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뇌가 쉬면서 쿨다운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 다이펜하이드라민의 부작용은 굉장히 쓸만한 겁니다. 근데 제약회사가 어떻게 이용했다? 이걸 수면제 이용한 거예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자연 수면제 비슷하게 거의 부작용이 없는. 그래서 수면제 칸에 가시면 슬립에이드에 다이펜하이드라민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수면제라고 팔면 그냥 알러지 약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져요. 단가 대비, 용량 대비 더 비싸집니다. 마케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객들을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렇죠. 모르면 진짜 날강도처럼 호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거예요. 그냥 알러지약, 다이펜하이드라민, 그러니까 제네릭으로 브랜드 네임 그 상표권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약회사들이 다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약국이라든지 월마트인지 월그린인지 자기 자체 브랜드로서 그냥 다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알러지약 다이펜하이드라민이라는 이런 일반 네임을 걸고 만들 수 있는데 이 약이 굉장히 싸요. 그렇죠? 정말 뭐 3불, 4불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면제로 둔갑하는 순간 똑같은 약인데 부작용을 일으켜서 똑같은 약인데 둔갑하는 순간 8불, 9불, 10불 3배, 4배, 2배, 3배 가격이 뛰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2배, 3배가 뭐야? 알약의 기준이나 용량으로 총 봤을 때 훨씬 많이 뛰죠. 몇 배는 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제약회사들이 쓰는 상술 같은 거고 마케팅인데,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만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속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이 돈을 우리한테서 이렇게 빼가는 그런 건데, 물론 그들도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들고 마케팅비가 들었겠지만, 연구개발비는 안 들었겠죠, 당연히. 이미 있는 약이니까, 마케팅비가 들었을 거예요. 좀 더 좋은 포장지에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돈이 들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드빌 PM은 안 그래도 내가 필요한 몸의 휴식을 취하는데 진통제를 먹고 푹 주무세요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PM이라고 붙인 겁니다. 잠이 잘 오는 알러지 약을 넣어서 그 부작용이 졸음이니까 잠을 잘 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러지적인 측면보다는 좀 잠에 그 부작용으로 인한 졸음에 방점을 찍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종류가 다 끝났어요. 에드빌 종류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에드빌하고 얼리브라고 하는 약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제가 지난시간에 말했다시피 나란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철자도 비슷하죠. 에드빌, 얼리브. 스펠링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제 생각인데 제 추정인데 얼리브는 alleviate에서 온 것 같아요. 경감시키다. 통증이나 뭐 열이나 염증을 경감시키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에드빌 다음에 나온 건데, 에드빌은 그래도 역사가 그래도 3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건 relative하게 좀 뒤에 나온 건데 차이점이 있어요. 알고 꼭 드셔야 됩니다. 이 차이점을 알고 드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비슷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에드빌이라고 하는 거는 short acting이에요. 4시간에서 6시간마다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짧은 거야. 장점을 뭘까요? 효과가 짧으니까 그만큼 더 tough한 페인에 더 많이 효과가 있죠. 짧게 반응한 대신에 폭격기처럼 때려 박아야 되니까 그만큼 통증에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성 통증에도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쓸 수가 있는 약이에요, 에드빌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아이들 먹는 게 브루펜. 들어보셨죠? 브루펜. 이부프로펜을 줄여서 그냥 브루펜이라고 해서 애들 먹이는 겁니다. 다른 거 보십시오. 아스피린 먹입니까? 안 먹어요. 타이레놀 먹여요? 안 먹여요. 네프록센이라고 해서 이런 약 먹일까요? 안 먹여요. 이 약이 가장 아이들이 먹기에 적당한 거예요.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이거든요. 효과는 확실히 검증돼 있고. 근데 얼리브는 어떠냐? long acting이에요. 좀 효과가 길어요. 그래서 12시간까지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하루에 2번만 먹으면 돼. 좋죠. 약값도 덜 들 것 같죠. 근데 단점이 뭐다? 그만큼 천천히 나오니까, 천천히 나온다는 것은 약효가 발휘되는 그 starting time이 굉장히 오래 걸려. 천천히 나오니까 오래 걸린다. 오래 약효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성 통증, 이 에드빌처럼 급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 없다? 덜하다, 별로 없다. 대신에 만성 통증에는 효과가 있겠죠. 관절염이라든지, 그쵸? 그런적인 측면에서 에드빌은 급성 통증에 먹고 얼리브는 만성 통증인 관절염이라든지 내가 통증을 오래 경감시켜야 되는 경우에, 내가 약을 자주 먹을 수 없는 경우에 꼭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건 비슷해요. 자, 다시 한번 총정리하자면 타이레놀은 주로 CNS, COX inhibition이라고 하는데 주로 중추신경계에 있어서 COX라고 하는 페인이나 이런 염증이, 그 고통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거. 그래서 주로 두통 같은 거 효과가 직방의 타이레놀이고, 간독성이 있긴 하지만 약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제일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약이 있는데 그게 아스피린, 에드빌, 그리고 마지막 얼리브, 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같은 계열의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 소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염 작용이 있다는 거죠. 염증을 다스리는 거예요. 타이레놀은 염증 다스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염증을 다스리는데 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절염, 말단까지 전부 다 염증은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얼리브랑 에드빌은 같은 거고, 아스피린만 유독 콕스1까지 심하게 동시에 억제를 해버리니까 피를 묽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피를 묽게 해주니까 뭐가 좋죠?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나 수술 직후에 환자애가 피딱지가 덜 지게 하니까 주로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거. 그리고 베이비 아스피린 용량으로 적게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 근데 기본 10년에서 20년 먹어야 된다고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에드빌은 오늘 말한 대로 급성 통증, 얼리브는 만성 통증, 효과가 더 오래 가고,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 여담으로 시간이 9분이네요.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할게요. 좀 뒷북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저께 처음 알았어요.
11개월 전에 코로나 초기 때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걸. 뭐 WHO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 막 나온 기사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이 에드빌, 이부프로펜, 아이부프로펜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게 어느 논문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란셋이라고 하는 저희 의학 논문에 아주 좋은 그런 명망 있는 논문에 실린 것 때문인데 이게 어쨌든 다 생략하면 이 콕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원래 이거 에드빌이나 이런 엔셋 계열의 약물들은 신장이나 심장 이런 데 부담을 줍니다. 원래 간도 좀 부담을 주긴 하고 주로 신장에 부담을 주긴 하는데 이 콕스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랑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이 돌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겉에 단백질 돌기가 있어요. 근데 돌기 같은 게 만약에 이 지문이나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내 정상세포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기 모양인데 이 돌기랑 어떤 세포가 딱 닿으면 이게 바로 신호가 주고받아져서 이 바이러스 세포가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콕스를 억제시키면 지금 이 비스테로이드성 치료제 전부가 다 그래요. 콕스라는 걸 억제시키면 결국엔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얘가 이 바이러스가 더 잘 들어온다 뭐 그런 내용의 그런 추정이에요. 근데 그 논문을 썼던 사람 중 그 저자가 쓴 거는 그냥 이 에드빌도 이 콕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는 말로 거의 한두 문장 들어가 있는 게 다야. 근데 그걸 부안해동해서 정말 크게 부풀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뢰했는데, 실험 대조군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실험 조건을 봤을 때 좀 다릅니다. 진짜.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견인데, 상관없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치료 환경에서는 어떻게 처방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쥐실험이나 했던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런 건 굉장히 과학 환경에서 쥐를 일부러 당뇨가 들게 만들고 당뇨가 든 상황에서도 거의 8주에서 12주 어떤 가혹하게 무슨 행위를 취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에드빌을 해열 진통제로 먹는데 누가 8주에서 12주 2달이나 3달이나 먹습니까? 그 전에 병원 가지. 그렇죠? 그리고 그 실험했던 그 내용은 일부러 당뇨나 이런 당뇨가 있으면 원래 신기능, 신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 당뇨성 신장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당뇨가 없는 사람들은 이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당뇨가 있다고 해도 신장이 망가졌다 해도 하루에 뭐 그렇게 급격한 용량으로 엄청난 용량으로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것도 한 알 두 알이 아니라 많이 먹고 그걸 굉장히 장기간 거의 2달, 석 달 이렇게 먹은 쥐를 대상으로 한 건데 그게 사람하고 같아요? 누가 2달이나 석 달 동안 진통제를 먹습니까? 그 전에 병원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험 조건이 잘못됐는데 그 상대적으로 과학에 무지한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게 좀 제 생각에는 설레발을 친 것 같아요. 제 의견과 다르신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제 개인 유튜브 방송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병리학자로서 이제 이런 그런 pathophysiology라고 하는데 병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연구를 하거든요. 저희 이 전공에서. 근데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쥐실험이라든지 개인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간, 그러니까 8주에서 12주라고 하는 그런 가혹한 기간,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실제 생활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일반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걸 적용하는 게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혹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이러스에는 내가 열이 나거나 그러면 먹어도 돼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 나이대는 아이들과 청소년기. 딱 그 18세 이하의 아이들만 아스피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됩니다. 에드빌 포함 먹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권합니다. 드셔도 되고요. 부작용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장기간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당뇨나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심장이나 여러 폐 기능이 안 좋은 기저질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가혹한 조건을 다 가지고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틀린 소리다. 틀린 소리에 가깝다가 제 의견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그리고 상담 받으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쪽지 주십시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면역이 중요합니다. 제 비타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타민의 섭취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타민의 왕이라 불리는 비타민 D입니다. 저희 미국에서는 특히 제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햇살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비타민 D를 합성할 시간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겨울에 나가기 힘들고 어둡고 해가 빨리 지고 건물 안에서 일해야 되는 경우라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꼭 복용하시길 권합니다. 일단 D만 받쳐줘도 이 비타민 D라고 하는 것만 받쳐줘도 내 최소한의 면역은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지랖을 떨면서 마지막 진통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는 제가 좀 더 좀 재밌는 주제로 금연에 대해서 한번, 미국에는 금연 패치하고 껌이 팔거든요. 한국에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듣기에는 이렇게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은 원래부터가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OTC로 풀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패치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흡연자들이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찐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좀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